그 다음에 고려도 멸망하는 거죠. 고려도 926년부터 1391년까지 존속하다 멸망하는 겁니다. 왜 멸망했냐 이렇게 보니까 근문세족, 권력을 잡은 놈들이 너무 횡포가 많았다. 백성들한테 삥을 너무 많이 뜯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나라가 고려 몽고족이 원을 통일하고 나서 고려에 와서 너무 많이 수탈해 간 거죠. 너무 많이 수탈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일정하게 왕을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나라가 지정한 사람들을 왕이 돼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 자주 어떤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 이런 부분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호족들이 부패하는 거죠. 일단 세금이에요. 세금. 모든 게 세금이에요. 세금. 돈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 줘요.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면 자기가 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삥을 뜯어야 되는 거죠. 삥을 뜯기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란을.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가 재정이 약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중간에 있는 호족들이 자기가 주머니를 챙기고 왕한테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세금을 안 내니까 왕은 뭐예요? 군대를 유지할 수도 없고 관리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관리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대륙에서는 홍건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예요? 조선을 고려를 계속 침략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안은 왜구. 일본은 기본적으로 하산재가 돼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요. 물을 대면은 물이 빠져버리니까 배를 재배하려고 그러면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많은데 물이 가두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쌀이 부족한 거지. 그 쌀을 부족한 게 평상시에 와서 무역을 통해서 사가면 되는데 무역을 안 해주면은 고려에서 흉년이 들어서 쌀이 부족하면은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들은 뭐예요? 가을만 되면은 얘들 해적들이 오는 거지. 해적들이. 그래서 일본 해적은 우리 뭐 한반도만 온 게 아니고 중국 남부도 끊임없이 해적질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이성계라든지 재영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거지. 칼들을 들고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뭐 이 사람들이 무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한족인 명나라가 뭐예요? 원나라 몽고족을 멸망시키고 나서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을 자기들이 먹겠다고 얘기하니까 재영이 이 사람이 뭐예요? 야 명나라하고 한판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대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위화도에서 해군하고 돌아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동네가 개성에서 모든 놈들이 다 자기 나와바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도를 옮기는 수도를. 항무지에 벌판에 와서 땅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땅을 나눌 수도 있고 궁궐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장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얘들은 뭐예요? 근문세족 놈들이 워낙 문제가 생겨 신진사대부를 만드는 거죠. 가거제를 통해서 시골에서 공부만 하던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거 노땅들이 너 마음대로 너희들한테 월급도 못 주게 하고 세금도 안 내니까 너놈들이 노땅들 땅을 뺏어갖고 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신진사대부입니다. 얘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거고 얘들은 학문도 뛰어나는 거. 중국의 역사서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놈들이 똑똑한 놈들인 거죠. 똑똑한 놈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개판이 됐으니까 불교를 버리고 성량을 받아들이는 성량, 유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유교. 실제로 고려 말에 불교가 개판이었던 거지. 개판. 그래서 뭐 성녀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술도 담가서 팔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뭐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죠? 가톨릭도 결혼을 안 하는데 뭐 남자가 결혼 안 하고 또 평생 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신도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면 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자식이 생기면은 뭐야 자식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으니까 돈이 또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 그죠? 자식이 없으면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자식이나 부인이 있으면은 또 돈을 물려줘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고리대금을 하거나 술을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은 매춘을 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건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고 불교도 고려 말에도 그렇게 했고 중세 유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가 무너지는 건데 조선 고려도 그렇게 해서 무너지니까 이놈들은 뭐야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하는 거지. 성리학은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는가. 상복을 할 때는 누구까지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정치에 관여하기도 어렵고 이거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전법. 토지를 일정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니까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토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토지를 가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왕권이 너무 강화되니까 신하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얘기하면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요 세 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호조, 이조, 호조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장관급이 장관급. 그래서 위에서 이 사람들이 합의제의 이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도전이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리가 쇠가 빠지게 고려 왕들 죽이고 권력 장악했는데 인마가 자기들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는 거죠.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자기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거죠. 독점. 그래서 고려도 일정하게 몇 년 된 거예요? 926부터 한 400년 됐나요? 300년? 400년 정도. 400년 한 450년 가는 거죠. 450년 가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그 호족들의 장점들이 있는데 호족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거나 불교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불교가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거나 또 일정하게 외부의 어떤 그런 영향력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도 멸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왜구들이 뭐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서 이 경상도 남부 전라도까지를 와서 약탈을 하는 거죠. 약탈을 하고 얘들이 이제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개경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개경까지 올라오고 뭐 평양까지도 가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얘들하고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중요하니까 군인들이 힘을 가지는 거죠. 군인들이. 그래서 뭐 최영도 그렇고 뭐 이성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키운 거죠. 자기 세력을. 그래서 최영하고 이성계가 한판 떴는데 어쨌든 이성계가 이긴 거죠. 이성계가 이기고 뭐 우리는 뭐 최영은 굉장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애국심을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계는 왕의 목을 따고 자기만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고 어찌됐건 그래서 혼란이 되는 거죠. 혼란이 되고 홍건적 이는 뭐야? 머리에 노란 띠를 갖고 있으면 한건 수건이라는 뜻이 수건. 머리에 노란 띠로 오는 놈들은 한건적, 머리에 빨간 띠로 온 놈은 홍건적. 자기들끼리 적군하고 아군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와서 어쨌든 뭐 또 작사를 한번 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라고 있는데 이방원이가 태종이 되는 거죠. 태종. 그래서 이성계는 사실은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아들들이
태종 이방원이가 이 부분을 주도하는 겁니다. 주도해서 고려 마지막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추대를 해주는 거죠. 추대를 해주고, 이 사람은 호패는 뭐야?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돈이니까, 사람이.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장원경제는 똑같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든 이사를 못 가요, 내 마음대로. 그 호족의 동네에서 그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식량을 정산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람을 동원해서 군대를 징집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사람이 돈인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도망가면 안 되니까 호패를 만들어서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신분증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이니까, 사람이.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옛날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죠. 귀족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패법을 만들고, 그다음 신문고, 이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 가기 전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궁궐 앞에 북을 두고 나서 누구든지 북을 치게 하면, 북을 치면은 반드시 왕을 모시는 내시가 나가야 됩니다. 관리가 나가면은 자기들끼리 또, 야, 누구 불평이 뭐야, 이 사람인데 그 사람 알려주면 안 되니까 왕이 모시는 내시가 반드시 나가서 왕한테 직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정이고 판서고 관계없이. 이거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야만이 반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집현전, 우리가 뭐 한글을 창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글을 창제하는 집현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조는 직전법. 직전은 뭐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양반들이 자기 토지를 갖고 있고 농민들을 농노로 부려서 노예로 부려가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세조는 뭐예요?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뭐 요즘 뭐야? 동강인가 뭐 하는 거 뭐예요 그게? 1600만 들었다는 그 영화가 뭐였지? 단종의 죽음, 그 영월. 왕가 뭐요? 왕가 사는 남자. 나는 안 봤어요. 지금 우리 1600만에 안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여기 그 나오는 세조입니다. 그 세조, 그죠? 단종의 숙부죠, 숙부. 뭐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조카를 목을 쳤으니까,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하니까 뭐예요? 국민 백성들한테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일을.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짓고 뭔가 대의명분이 없고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빼앗으면은 사람들이 나쁜다고 손가락질 하면은 뭐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백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땅이니까.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0년 지나니까 개판이 되는 거지, 개판이 되다 보니까 그 개판 속에서 무력을 가진 이성계가 깃발을 들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역성혁명. 성이 바뀐다는 거죠. 성명이 바뀐다는 거지. 왜? 왕씨에서 이씨로 간 거예요. 이씨로. 그죠? 이씨로 간 거지. 성이 바뀐다는, 성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성을.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뭡니까? 신하가 왕의 목을 칠 수는 없는 거지. 왕의 목을 치는 신하로서는 굉장히 불충이야. 충이라는 게 자체가 뭐야? 이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하든 간에 절대 신하는 왕의 목을 치면 안 돼. 자기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런데 일정한 조건이 갖췄을 때 왕이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잃으면은 왕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언젠가, 그건 이제 판단마다 다르는 거죠. 판단마다 다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고려도 이렇게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겁니다.